잠깐 설명을 할게요. 로보컵은요, 로봇들의 축구 게임이에요. 로봇이, 근데 문제는 딱 휘슬을 울리잖아요. 경기 시작하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람은 심지어 뒤에서 줄 잡고 있는 그것도 안 돼요. 그냥 뒤에, 여기 한 친구가 여기 서 있거든요. 그냥 넘어질 때를 대비해서 서 있기만 해야 돼. 아무것도 만질 수도 없어요. 로봇이 스스로 골대를 알아보고 공을 알아보고 골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로보컵이라는 대회예요. 그러려면 스스로 보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공지능 반드시 갖춰야 돼요. 그래서 로보컵이 세계 최고의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 남편 한재건 박사는 찰리죠. 아까 만들었었던 박사과정 중일 때 미국 대표팀 이끌고 나가서 로보컵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우승팀이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인데 우승컵은 어디로 갔다? 미국으로 갔어요. 왜? 미국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저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겼어요. 이 컵 한국으로 가져오자. 그래서 로보컵을 출전을 합니다. 올해가 첫 출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기대는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로봇은 보다시피 겁나 느리거든요. 겁나 느려요. 여러분들 이게 4배속이에요. 무료. 근데 너무 느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길 거 생각 못하고 갔어요. 근데 재밌는 거, 애가 너무 느리니까 공이 발에서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의외의 드리블이 돼. 그래서 골대까지 밀고 들어가. 저희 2번 이겼어요. 저렇게. 의외의 드리블이 되더라고요. 의외의 드리블이 되고 의외의 골을 넣고 의외로 2번 이겨서 저희가 조 2위로 예선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4강에 들어갈 팀을 겨뤄야 되니까 8팀 중에 4강을 가려내야 되는데 거기서 져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종합순위를 5위를 차지를 합니다. 첫 출전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우리 컵 갖고 올게요. 기대해 주세요. 사람과 로봇이 같이 사는 세상이 곧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로봇을 어떻게 대할 건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태도에 대한 교육이 생각보다 중요하겠더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로봇을 뻥뻥 차는 그런 학대행위가 나타날 수 있고, 로봇에 대한 학대행위는 결국 점점 커지면 그게 확대가 되면 동물에 대한 학대, 인간에 대한 학대로도 확장이 될 수가 있겠더라. 1인 1로봇 시대가 온다고 하죠.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봤죠? TV만 틀면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오는데 그래서 뭐? 그런 생각 솔직히 우리 하잖아, 그쵸? 사실 와닿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1인 1로봇 시대가 오면은요, 어떤 변화가 올 거냐면요, 산업의 변화가 올 거예요.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옛날에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었을 때는 농업이 공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줄고 공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어요. 가장 최근에 컴퓨터하고 인터넷으로 대두되는 3차 혁명이 왔었을 때, 그때는 공장 근로자들의 수가 줄고 사무직의 인구가 크게 늘어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거대한 직업군의 변화가 올 거예요. 그 변화는 여러분들 세대에 올 겁니다. 아까 2035년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예언 하나 들어갈게요. 2035년 여러분들이 몇 살이죠? 여러분들 세대에 맞게 될 거예요, 그 변화는. 그러면 어떻게 변해요? 어떤 직업이 생겨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일 요즘에 많이 하는 고민들이 그거예요.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뺏는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 내가 할 게 없으면 어떡해요? 로봇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보여줬었던 거 있죠? 보여준 것처럼 직업군의 변화가 올 거예요. 로봇을 이용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직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직업에 종사하시면 논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휴대폰 쓰죠? 자, 전 세계에 휴대폰 만드는 회사 몇 개 있죠? 대박. 삼성, 애플, 또 LG, 화웨이, 좋아. 또 샤오미, 좋아. 자, 많이 얘기해봐야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죠? 여러분들 휴대폰에 깔아놓은 앱은 몇 개예요? 앱 만드는 회사 몇 개일까? 셀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죠? 딱 그렇게 될 거예요.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 하이엔드 테크놀로지를 이끌고 나가는 우리 남편 같은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겠지. 그러나 로봇을 이용해서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직업군,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주역들이잖아. 그쵸? 그러면 어떠한 산업에 종사하게 될지, 내가 로봇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직업군에 들어갈지를 그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엔지니어가 아니라고 해서 난 시대에 뒤처졌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엔지니어들 물론 중요하지만 모두 엔지니어 되면은 오히려 엔지니어 공급 과잉돼서 다 같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과연 기술을 어떻게 응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여기가 이제 끝이에요. 거의 끝이야, 거의. 제가 아까 한 3개월 전에 학교를 사임했다 그랬죠? 저는 A로봇이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디자인 랩은 살짝 접어놨어요. 조금 옛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 회사는 아까 보신 것처럼 로봇을 활용한 공연이라든가 혹은 콘텐츠를 만드는 전문 기획회사입니다. 기획 전문 회사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부터 제가 몇 개의 로봇을 만들었는지 보여줬나요? 기억나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뭘 전공하던 사람이라 그랬죠? 공예를 전공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큰 변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맨 처음 강연 시작할 때 그랬죠. 난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저는요, 예쁜 집도 있고요, 좋은 차도 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잘생긴 남편도 있어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러한 삶을 갖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걸 갖고 싶으면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수많은 경험. 저는 공예를 전공했고요,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키네틱 아트를 했고요, 장난감 매니아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했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게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나는 춤추는 게 좋아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뭔가 다른 길이 보일 수도 있어요. 춤과 로봇을 갖다 섞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찾기. 그리고 거기에 몰입하기. 전 장난감을 좋아해요. 거기에 미쳤어요.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토이 디자이너가 되고, 토이 디자이너가 로봇 디자이너, 그리고 키네틱 아티스트, 그 다음에 교육자로 밟아오는 거죠. 그리고 회사 설립까지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꿈은 바뀔 수 있어요. 꿈은 바뀌어도 괜찮아요. 내가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는데 패션 디자이너 못했다라고 나 루저 아니에요. 나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꿈은 계속 바뀌어요. 바뀌어도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평화롭고 평범하게 사는 삶을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뿐인 인생에서 뭔가 세상에 업적을 남기는 삶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열심히 찾으세요. 여러분들 장난감 좋아한다고 해서 엄마가 싫어하시면 괜찮아요. 장난감이 여러분들 밥벌이가 될 수도 있어요. 저처럼. 뭘 좋아하는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건 계속 바뀔 수 있고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핵심은 좋아하는 걸 찾을 때마다 거기에 반드시 모든 걸 다 던져서 몰입을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더 큰 꿈은 있다. 누구에게나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희망이 있고, 누구에게나 오늘보다 더 큰 내일이 있다.
그래서 전북은행이 합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전북은행.